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송병건입니다. 경제사는 인류가 경험해온 경제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을 주는 사건 중에 재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인간의 재난 극복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재난은 인간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재난에 대응하면서 재난의 속성을 이해하고 피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재난은 인류를 더 강하게 단련시켜온 셈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재난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재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위험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했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몇 달 동안이나 산불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공사장에서는 연일 크레인이 무너졌고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의 가슴 아픈 참사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들은 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재난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오늘날,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속성이 복잡한 재난들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사례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재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앙급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자연력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역사가들이 개별적으로 추계한 자료들을 모아 초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개략적 윤곽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역사적으로 인적 피해가 컸던 7개의 자연재난을 보여줍니다. 모두 최소한 2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끼친 재난입니다. 이 중 지진이 4건인데 그 중에서 2건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다음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이 거대 재난으로 2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황하의 범람으로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끔찍한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 목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염병이야말로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자연재난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중세의 흑사병과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은 각각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죠. 최근에 코로나19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앞의 표는 이들을 제외한 자연재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는 또한 자연재난이 초래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거대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마련이죠. 경지가 망가지고 일손이 부족해져 흉작이 나타나기 쉽죠. 그에 따라 기근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기근은 지진이나 홍수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10대 기근은 각각 적어도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감염병과 기근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쟁이나 내전 또는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피해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면 재난이 초래하는 비용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게 분명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역사적 재난들은 기본적으로 자연력에 의해 발생한 사태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재난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종류죠. 현대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크고 작은 여러 재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해일, 홍수, 가뭄, 폭설, 태풍 등 이루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지형이나 기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들이 대부분 이들과 관련됩니다. 이런 재난과 달리 어떤 재난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인공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재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이 곳곳에 건설되고 생산시설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재해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개인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잘못이나 작업 공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것이 인공재난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낯선 작동 원리를 따르는 기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공정,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개발 등이 이런 산업재해를 끊임없이 발생시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또 다른 형태의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특징이 지능화와 초연결화죠. 상이한 사물들이 컴퓨터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 간에도 밀접하게 연결된 체제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전통적으로 익숙한 전력선과 전화선을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망, 지상파망, 무선통신망, GPS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여서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이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신망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사회에서 재난은 시스템적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일주일 동안 아무런 통신수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하기조차 싫은 모습일 겁니다. 이렇듯 시스템 재난은 자연재난이나 인공재난과는 성격이 크게 다른 새로운 재난입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은 속성에 따라 자연재난, 인공재난, 시스템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난이 이 세 가지 재난 형태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됐는지 기억을 되살려보죠. 우선 지각판의 충돌로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높이가 최대 15m에 이르는 쓰나미가 발생해 해안지대를 덮쳤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바닷물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냉각수 펌프의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원자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경납 용기가 파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참사를 맞았죠. 이 재난의 출발점은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라는 인공재난이기도 했고 전력 공급 체계와 원전 안전 설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 시스템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재난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왜 재난과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살아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걸까요? 재난 자체가 인간이 극복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일까요? 재난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관장하는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재난은 운명의 소산이고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속성을 지녔던 탓일까요?
인간의 기술 진보가 불충분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였을까요?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난 대비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재난의 발생을 용인했던 탓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재난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 재난의 특성, 방제 기술의 수준, 재난 예방에 드는 비용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탐구가 필수적입니다. 재난 발생의 실제 과정을 살펴봐야 하니까 말이죠. 역사에는 재난에 대응한 인간의 노력이 가득합니다. 초기의 인류는 무엇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변화나 식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생존을 위한 종족 간의 싸움을 거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지극히 약했던 원시 시대에는 오늘날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수준의 홍수나 가뭄 또는 질병이 발생해도 어이없게 생존을 위협받곤 했습니다. 부족들이 자연물 가운데 힘있는 대상을 토템으로 삼아 섬긴 것, 그리고 철따라 부족들이 피해야 할 금기를 설정한 것도 위험을 회피하려는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샤먼을 통해 절대자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데도 위험 회피라는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별자리와 천체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데도 재난의 전조를 사전에 파악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었죠.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은 온갖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 맞춰 신앙을 갖거나 공동체적 부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치 권력도 자연재해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권력자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쉽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심혈을 기울여 기후제나 기청제 행사를 거행할 수밖에 없었죠. 근대에 들어서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극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과학혁명이 진행되었으며 계몽주의 사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팽창하며 국가의 운영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지식과 사고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면밀한 관찰과 합리적 추론이 위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됐죠. 특히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산업재해, 즉 노동자가 업무상 겪게 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양산했고 화학공업의 발달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로 방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제도적인 개혁이 필수라는 생각도 확산됐습니다. 그 후 20세기와 21세기 초를 통해 재난에 대한 지식, 대응 기술, 사회적 수습책이 다양한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사회는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재난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로 오면서 재난의 잠재적 위험이 커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첫째, 과거보다 인구가 커졌고 인구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산업시설의 규모도 커졌고 산업 밀집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난이 초래하는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둘째, 산업 내 및 산업 간의 분업과 융합이 빨라졌습니다. 이는 상이한 종류의 신기술과 구기술이 일정 기간 병존하면서 통합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완전성이 재난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셋째,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억 1,500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고 해마다 170만여 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지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넷째, 재난의 위험성에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규직 노동자, 풀타임 노동자, 원청기업 노동자, 본국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하청기업 노동자, 이주 노동자는 사고와 직업병에 훨씬 취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이질적이고 교육 배경과 제도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지내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다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현대인들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안전할 것인지 쉽사리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 오늘날 인간이 재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재난 대응책이 마련된 것도 사실입니다. 화재에 대비한 방화벽과 소방시설, 그리고 감염병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저장시설, 상호부조제도, 사회복지망, 심리상담, 보험제도, 안전교육 등 수많은 대응책을 인간은 만들어 왔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단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재난이 무엇이었는지, 재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극복 과정에서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재난이 인간을 어떻게 변모시켜 왔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안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